안녕하세요. 올해 31살 6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동갑이고 2년 정도 연애 후 양가의 인사를 다한 상태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와 지난달에 상견례까지 끝냈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3형제 중 막내, 저는 1남 2녀 중 막내입니다. 무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금전 상태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보니 이 결혼 괜찮을까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네요. 일단 저는 24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현재 모은 돈이 1억입니다. 나름 전문직이고 부모님과 살아서 집세나 공과금 등 나가는 것이 없었고 부모님 용돈과 제 용돈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집에 얼마 정도 드리는 것 외에는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좀 크게 잡고 써서 7년 차에 1억 조금 더 모았어요. 집이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언니와 오빠 시집 장가 갈 때도 이 정도 선에선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한다 하시며 4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자금이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반면 남친은 학교 졸업이 좀 늦어졌고 28살에 취직해서 이제 3년 차인데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시댁에서 지원받은 건 2천만 원이라 합쳐서 5천 조금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결혼 준비는 빚지면서 하지 말자고 합의를 본 상태였고 남친에 비해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신혼집은 제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권이고 외곽 쪽이라 전세집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서 혼수는 남친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식은 간소하게 하자. 어차피 애들 위로 다 시집장가 보냈고 시기가 이런지라 손님이 위에 애들 때처럼 많을 것 같지 않다. 이제 시작하는 애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면서 예당과 꾸민비 등 다 제외하고 최소화해서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된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상황을 궁금해하신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집은 제가 하고 혼수는 남친이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 하시길래 1억 정도 잡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그래 집은 네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세 명의는 우리 땡땡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하고 대답했더니 여자가 집하고 남자가 혼수했다 하면 그게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는지 알지 않냐. 집을 우리 땡땡이가 했다 하고 혼수를 네가 한 걸로 했으면 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땡땡씨 기죽여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게요. 다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버님께서 사람들이 명의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땡땡이가 잡혀 산다고 얼마나 비웃겠냐. 명의는 꼭 우리 땡땡이 이름으로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인가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없었지만 그 부분은 땡땡씨랑 이야기해서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는 그냥 넘겼습니다. 밥 먹는 내내 옆에서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내내거리는 남친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복잡한 감정에 울컥하기도 해서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남친 집에서 나와 남친이 저를 데려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먼저 자기는 아버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더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말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 순간 어이도 없고 기가 차고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내가 내 돈으로 집해가면서 내가 혼수했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 나도 자기 기 살려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집 명의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라는 건 너무하신 거라고 생각해. 막말로 자기가 집해온다 했을 때 내가 내 명의로 해달라고 말했으면 자기는 그냥 알았다고 해줬을 거야. 하고 말했더니 남친이 웃으면서 열 내지 마. 어른들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설마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물적인 분들 아니셔. 하고 말하더군요. 내가 보기엔 속물적으로 보인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더 길어지면 더러운 꼴 보며 싸우겠다 싶어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친과 헤어지고 집에서 전화와 카톡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공동명의 해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남친과 공동명의 하라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 해온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정 4명의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생략했던 것들 다 하자.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거 받았다 자랑 좀 해야겠다. 그리고 2명의로 집 할 것 같으면 원룸이나 투룸 싼 걸로 하나 하고 남은 돈은 가져와라. 그걸로 사고 싶은 것들 사고 알아서 준비 좀 해야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제 돈으로 아들 결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전세든 월세든 8천 정도로 싼 거 하나 잡아라. 그리고 결혼식 준비 2천 정도 든다 치면 5천 남을 거 아니냐. 나 그걸로 밍크코트 하나에서 며느리가 보내준 거라고 자랑 좀 해야겠다. 그리고 시기가 좀 괜찮아지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다녀오련다. 땡땡이 결혼 준비하라고 2천만 원 줬더니 노후 자금도 없다. 그러니 그거 채워준다고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남친이 내 재산을 본인 집에 나불거린 것도 어이없었지만 내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어머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큰 소리는 내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가진 돈은 1억 조금 넘고 부모님께서 주신 게 4천이에요. 만약 어머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부모님께 통장 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은 걸 왜 주냐며 언성이 높아지고 큰애 작은애 장가갈 때 며느리들이 뭘 해줬는지 아냐 하시며 10분이 넘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땡땡씨랑 이야기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남친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고 남친을 만나자마자 이러이러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는데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하고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셔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평생 봐야 하는데 처음부터 미운 털 박혀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라.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주신 돈은 이미 받은 거니 돌려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자기 돈인데 그냥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게 어떻겠냐. 앞으로 이쁘게 봐주십사 평생 드릴 용돈 미리 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으시겠냐. 하고 개소리를 나불거리더군요.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생각했었다니. 남친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실실 웃었더니 이 미친놈이 제가 기분이 풀린 줄 알고 제 손을 꾹 잡으면서 명의는 내가 부모님 잘 설득해서 양보할 수 있도록 할게. 집을 좀 저렴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께 용돈 겸해서 목돈 좀 드리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빡쳤지만 거기서 더 말해봤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 웃으면서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얘기하자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똥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고 이 결혼 엎어야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다고요. 부모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네 뜻에 따를 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말씀하셨고 4천만 원 통장은 돌려드렸습니다. 차후 제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달라고요. 씻고 누워서 남친에게 헤어지자는 카톡을 보내고 시부모 될 뻔했던 그분들께도 전화로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 이 결혼 안 하겠다 하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다 차단하고 무음을 해놓고 푹 잔 것 같네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폰을 봤더니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잔뜩 와 있었고 문자와 카톡도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 번호도 전부 다 차단시켰더니 회사로 전화와서는 이야기 좀 하자며 퇴근하고 회사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찾아오지 마라. 자꾸 귀찮게 하면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안 오고 있긴 한데 혹시 몰라 오늘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퇴해서 일찍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의 통화 도중 남친이었던 사람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더군요. 부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수용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장사하는 것 같고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걸로 밖엔 안 보입니다. 그냥 지금은 다른 것보다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일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제 친구 중에 결혼 준비할 때 신랑이 1억 5천짜리 전세를 해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전세금이랑 현금 예단이랑 해서 6천을 보태라고 했었죠. 물론 현물 예단도 다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전세대금 중 1억을 대출하고 친구가 보낸 6천 중에 5천을 현금으로 넣을 생각이었다네요. 그리고 나머지 1,000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한마디로 돈 하나 안 쓰고 아들 장가 보내고 맞벌이 시켜서 빚 갚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 친구 대출 1억인가 알고 바로 파혼했어요. 의외로 이런 식으로 머리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글쓴이 전 예비 시부모도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 남친도 똑같은 놈이라 여자 덕 좀 보자는 심보였던 것 같은데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댓글. 명의가 누구 건지 출력해서 머리 위에 들고 다니나요? 등에 붙이고 다녀요? 남친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놓고 여자분이 화내니까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니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 어차피 자기 돈이라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마지막에 부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 것까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바로 끝내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대화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요. 세 번째 댓글.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이유로 바로 엎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습니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로또 맞을 운이 여기로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인간은 인간과 결혼해야지 금수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댓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요? 진짜 놀랍네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저런 마인드가 나오죠?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뭐 대수라고 저렇게 얻으려고 한대요. 뭐 금칠돼 있는 아들을 보내시나? 어이가 없네요. 아들분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진짜 뭐 글쓴 분 돈을 자기 돈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는 말이 이런 데 쓰는 건가 보네요. 다섯 번째 댓글. 장사 말고 결혼을 해야죠. 진짜 찌질한 집안입니다. 뭐 잘난 거 있다고 집회 가며 명의 주며 밍크 코트까지 해가겠어요. 그 집안 꿈도 야무지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렇게 양심이 없어지는 날도 오는 건가요? 이 글을 보고 나니 정신 똑바로 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댓글.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계산이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결혼 잘 엎으셨습니다. 평생 돈 벌어다 주는 종년으로 살 뻔했는데 잘 빠져나오셨어요. 일곱 번째 댓글.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수많은 개념 없는 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집안입니다. 2년 연애한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평생 속 끓이며 살게 되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털어내세요. 저런 시댁일 땐 남편이라도 제정신이어야 하는데 남친 말하는 거 보니 제정신이 아닌 건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똥통에 빠질 뻔했는데 미리 알게 해줘서 천만 다행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